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덮친 초대형 산불로 수만 헥타르의 산림과 수천 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산불 복구 예산과 정책, 그리고 제도 개선 방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산불특위 간사이자 경북 안동예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형동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동예천의 김형동 국회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3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께 위로의 한 말씀 해주시죠. 벌써 2달이 됐네요. 그죠? 3월 25일 특히 안동 지역에 큰 불이 났는데 이재민 여러분께 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특히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가장 심각하게 느끼셨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게 산불이라고 하면은 산에서만 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산불의 형태가 바뀌었다. 네. 산불이 마을로 내려와서 전소된 마을만 해도 안동만 해도 20곳이 거의 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느낀 것은 이거는 단순한 산불이 아니고 직접적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재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또 추경 예산 201억 원을 주도적으로 또 확보를 하셨다라고 예. 들었는데 어떤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인지도 말씀해 주시죠. 그 규모와 따지면 추경하는 공간에서 20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고요. 네. 전체로 따지면 이번에 산불과 관련돼서 한 5천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중앙 네. 예산으로 따지면 한 3천억 남짓, 그 다음에 경북도에서 한 1천억 원 남짓, 그 다음 네.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는데요. 국가 재정 입장에서는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네. 최우선적으로 산불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졌고 이번 추경도 그게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잠깐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추경 중에 13조 8천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동 지역의 산불은 산에 머물지 않고 네. 마을, 농촌 지역을 덮쳤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보면은 주거비가 전파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내지 1억 2천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농촌이 많이 지금 불탔기 때문에 네. 농사철이 한창인데 농기계 생계 안정비와 관련돼서 일단은 1개월로 그동안 했던 걸 12개월로 확대를 했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무기질 비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시켜 주셨습니다만은 산불 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특위가 만들어지면 그동안의 법률과 제도적 기초에서 부족한 부분을 네. 더 보완하겠다라는 취지로 특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신속하게 그 부분을 법률이면 법률, 예산이면 예산이든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추경 예산이 어떤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셨고요. 예.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현재 국회 산불특위 간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이 산불특위 차원에서 어떤 입법적, 정책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이게 워낙 영남 지역의 큰 산불이고 누가 통계를 냈는 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났던 산불에 맞먹을 만한, 다시 말해서 70년 상간에 일어났던 산불 피해에 맞먹을 만한 내용이고, 그리고 산불이라는 게 가끔 일어났지 지금처럼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게 천재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그냥 실하로 불을 냈다는 게 기존의 산불에 대한, 그리고 산불이 마을을 덮쳤을 때 대한 관념이라면 이제 출발점을 천재에 준해서 천재의 대표적인 홍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국회로서는 이걸 천재에 준해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여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특히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이 안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가 우리 지역에 피해를 입은 많은 시민들, 특히 농촌에서 어렵게 삶을 일구고 계셨던 분들을 위로하고 네. 위로를 넘어서 뭐 완전한 배보상이 되겠습니까만은 거기에 가깝게 위로와 그다음에 재산의 피해에 대한 부분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을 만들려고 특위의 간사를 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장마철이 돌아올 텐데 네. 아무래도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위험이 참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응급 복구나 대응 사업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차 피해가 굉장히 염려가 된다. 특히 우리가 청송까지 넘어가다 보면은 뭐 영덕도 똑같습니다만 네. 이게 그 태백 줄령이 불을 탔기 때문에 아마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좌우로 산사태부터 해서 마지막에는 우리는 이마호가 있고 안동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마댐 같은 경우는 청송에서 곧장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2차 피해가 확실하게 염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사태가 일어나면은 주위에 농가에 대한 2차 피해, 네. 마지막에는 식수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뭐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잿물 있지 않습니까? 네. 잿물은 산도가 높아서 아마 그 호수의 어종이나 뭐 작은 미생물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또 여름이 되면은 이게 부영양하, 인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녹조에 대한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네. 댐 관리의 주무 부서인 환경부,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수방 방어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산불 났던 폐목재, 네. 그 다음에 핵가루 이런 것들을 빨리 걷어내고 임시이지만은 비가 왔을 때 막을 수 있는 사방시설도 군데군데 조속히 완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예, 대비가 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번 산불로 거처를 잃은 이재민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예. 이분들의 안정적인 생활 복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다시 말씀해 한번 주시죠.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산불 난 이후부터 아마 이번 주 정도 되면은 임시주택이지만은 네. 다 들어가시게 되는데 뵐 때마다 저희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이 마루에 이렇게 거처하는 경우도 많았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죄송하다라는 뭐 표현밖에 없네요. 근데 아마 이번 주 정도는 임시주거주택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또한 뭐 우리 흔한 말로 컨테이너 아니겠습니까? 네. 80평생 살아오신 집이 전소되거나 잃어버린 그분들을 위해서 영구주택을, 임시주택 지나서 영구주택을 어떻게 마련해 드릴지,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집이 불탔는데 나는 뭐 어디 시내로 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소중하게 지켜온 마을을 명품 마을로, 살기 네. 좋은 마을로 다시 한번 진화시키는 그런 모델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그 반영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후에 도회지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이주할 때도 이 마을에 살고 싶다라는 명품 마을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네. 영구주택은 물론이고 영구주택을 넘어서 마을이 한번 다시 더 좋은 마을로, 살기 좋은 마을로,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위기가 극복이 돼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네. 모든 분들이 와서 살고 싶은 명품 마을로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이재민 분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네.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와 임산물 피해도 참 컸습니다. 특히 영농철을 앞두고 있어서 무엇보다 대책 마련이 시급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민과 임업인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말씀해 주시죠. 뭐 통계상으로 다 잡히진 않지만은 3천여 개의 뭐 농기계가 이안기부터 해서 탔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뭐 농막부터 해서 그것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탔는데 소실됐는데 우리가 그 농업을 계속해 오시던 분들이 그 농촌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그렇죠. 삶의 터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 전에 선집행, 후 보상 이런 개념을 넣어서 아마 안동시에서도 권기창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집행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국회 차원에서도 이게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게 농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해라.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후에 청구하더라도 그 부분은 보상이나 배상 개념 안에 넣겠다. 이런 네. 부분이 있고요. 농작물과 관련돼서 보면은 지금 송이가 아마 굉장히 그 이슈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송이산이 다 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부는 아니지만 이번 추경에 조금 넣어놨습니다. 이번에 특별법 만들 때 이 부분을 더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수장을 해놨던 뭐 우리가 이 사과부터 해가지고 과실주산지인데 네. 그 피해액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게 카운팅하는 계산하는 기술이 꽤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뭐 질문을 또 주시기는 하겠지만은 먼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안동 지역은 나무 농공단지부터 해서 조그만하지만 적지 않은 그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특히 네. 이 부분은 완전히 법률적 공백이 있거든요. 우리가 특위에서 특별법 만들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농민과 임업인을 위한 지원책 언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산불로 대형 재난에 대한 구조적 대응책의 부재가 지적이 참 많이 예. 됐습니다. 그럼 국회 차원에서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검토 중인 방안이 있을까요? 이번 그 대형 화재를 보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컨트롤 타워인데 네. 이 관련 기본법이 재난민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네. 그런데 그 기본법 안에서도 각 부처의 역할을 강조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누가 컨트롤하느냐. 제 입장에서 보면은 법률 개정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게 컨트롤의 핵심이 정부, 행정부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유사 이래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속하고 빠르게 진화가 안 된 것은 그런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번에 특위가 운영되면서 가장 큰 주제도 컨트롤 타워를 상향시키고 그리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신속하게 하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구축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이 안동에서 그 정성에서 영덕까지 넘어가는데 네. 3시간밖에 안 걸렸다는 게 일반적인 말씀인데 산불보다 더 빠르게 예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게 이번 특위의 큰 목표 중에 하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산불을 계기로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따지고 보면은 경북 북부가요 강원도보다 살림이 더 많습니다. 네. 그 이게 지역을 넘어서 옆에 있는 지역까지 다 아울러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살림이 과거 같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이게 우리 화마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살림을 계속 키우는 게 꼭 선이냐 네.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살림량은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살림을 잘 산업화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산이 탔던 부분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목초지를 좀 조성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그 6, 700고지에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다는 그런 공간을 택지로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도 이제는 한 방법이다. 그리고 산불이 뛰어넘지 못하도록 목초지를 만들면은 불이 뛰어넘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살림을 이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야 된다. 무조건 관리하고 복원하는 게 최선은 아니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보호와 개발을 조화롭게 하고 그 중에 중요한 게 사람의 이번에도 인명피해가 많았습니다만은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살림과 함께 조화롭게 보호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산불을 본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큰 느낌이었습니다. 소회였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은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조림하는 것을 그 동안에
나무를 심어서 식재해서 키우는 거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네. 예, 이제는 위기가 일상화됐고 특히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났는데 네. 기후와 우리 산업과 우리 사람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세는 물론이고 후세에 더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산불 특위를 임함에 있어서도 매우 깊고 신중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특위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산불 복구 예산과 정책 그리고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